베트남 정부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총리의 탄핵 시위가 점점 격해지면서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초비상 사태를 선언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과 LG 철수의 나비 효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삼성과 LG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해체 수순을 밟기 시작한 걸까요? 최근 삼성에 이어 LG의 베트남 철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LG는 삼성처럼 기존 공장을 철수하고 현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철수였습니다. 100조 원 넘는 규모의 투자를 철회하고 아예 미국으로 방향을 틀면서 베트남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LG 입장에선 5배 이상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LG의 기막힌 꼼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LG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국민들은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다낭시부터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혐한 분위기로 한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서 다낭시의 관광객 수가 70%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다낭시 상인들 중 60% 이상이 한 달 새에 폐점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일본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되면서 베트남이 기대하던 일본인 관광객들은 아예 입국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낭시는 지방 정부 국고까지 모두 소진하면서 결국 회생 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낭시에 이어 삼성의 공장이 위치하던 지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무너지면서 50만이 넘는 실직자가 발생했고 해당 지역 역시 파산 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LG가 투자를 예고했던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 문제도 엮여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총리직을 맡고 있는 팜민진 총리가 해당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LG의 배터리 생산 허브를 지어서 지역 경제뿐 아니라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LG 배터리 생산 허브로 베트남의 국가적 지위는 최소 15위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LG가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하면서 해당 지역은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되었고 이 지역에서부터 팜민진 총리 탄핵 시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위 규모도 상당합니다. 베트남의 인구수는 약 1억 명 규모입니다. LG의 배터리 생산 허브 예정 지역에서 30만 이상의 시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다낭시, 삼성 공장 지역, 그리고 수도인 하노이까지 현재까지 추산된 시위 인원만 250만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인 시위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대응 방식도 매우 미흡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결국 군사 대응을 발표했는데 베트남 시민들의 시위 세력이 작아지지 않으면서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은 베트남 정부가 군사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유엔군을 투입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베트남 정부의 행동은 비인간적이며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국가 비약 행위다. 미국 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베트남 시민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베트남 정부를 긴장시켰습니다. 결국 베트남 총리는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팜민진 총리는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팜민진 총리는 성명 발표 도중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팜민진 총리의 후임 총리가 정해지지 않았고 경제 관료들은 현재 베트남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경제 관료들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총리와 함께 물러나라는 것이 베트남 시위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총리 한 명만 물러나면 무정부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조차 해당 문제에 여전히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다 해도 해결책을 제시할 만한 정치적 능력이 제로입니다. 이 때문에 일단 베트남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해둔 상황입니다. 군사적 무력 충돌을 감안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팜민진 총리가 물러나면서 베트남 정부가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팜민진 총리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은 베트남 역사상 최악의 내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팜민진 총리는 한국 기업의 철수를 막아내지 못했고 끝내 지역 경제 몰락과 중앙정부 파산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관광부 관료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베트남 국민들의 혐한 분위기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관했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지역 경제가 무너질 징조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미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없고 이미 해체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삼성과 LG의 철수가 심각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는 건데 결국 현재 베트남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지방 정부들의 눈물의 하소연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지방 정부가 파산을 계속 이어가면서 현지 분위기는 아비 교환이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방 정부 청사마다 시위 행렬이 이어지면서 베트남은 사실상 경제 활동이 완전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러한 나비 효과로 다른 국가들마저 투자와 여행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베트남의 정세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력 시위 충돌 등으로 영국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베트남 여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베트남은 국민과 정부 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의 베트남 여행을 자제시킬 것이다. 또한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베트남 국민들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외신들은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CNN은 정부와 시민 모두 바보 같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무덤에 들어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는 꼴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리면서 베트남 국민들의 뼈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BBC는 베트남은 한국의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한국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아닌 경제 국가로서 자립할 수 있었다. 지금 베트남은 한국을 잡기 위한 쇼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쇼를 기획한 자들의 기획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규모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베트남 직장인들 중 40% 넘는 사람들이 출근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의 최대 기업인 빈그룹 등 베트남을 대표하는 대기업들마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현지 대기업들은 연일 출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출근할 경우 상여금을 주고 격려금까지 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지를 내린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기업 관계자들도 한국 기업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 대기업 관계자는 현대차와 삼성, 그리고 LG 등의 한국 기업들 모두 우리 기업의 협력업체였다. 이들이 베트남에서 떠나기로 결정한 이후 우리 기업의 주식 가치뿐 아니라 사원수도 20% 이상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미 베트남 중견 기업들 중에선 파산 신청을 한 곳도 꽤 많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외교와 정치라는 것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와 정치에도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예의와 인간의 도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베트남 국민들과 정부는 모든 게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한국 덕분에 경제 자립을 이뤄낼 수 있었고 스포츠계에서도 크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경제와 국민들 삶에도 큰 이바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혐한 분위기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혐한 분위기가 한국 기업의 탈베트남을 부추겼고 베트남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일본이 베트남을 도와줄 것이라면서 오히려 한국의 탈베트남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완전 파산 위기에 직면했고 이제는 IMF마저 외면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베트남과 다시 인연을 맺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